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백냥 금보다 사람 믿음이 먼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돈보다 신의를 먼저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미련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산속 도깨비에게 백냥을 빌리고는 무려 30년 동안 매해 같은 날 그 돈을 들고 산을 오른 사내였습니다. 도깨비가 난 모른다 해도 내 돈 아니다 하며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덕배야, 임자도 없는 돈인데 쓰고 말지 왜 그리 고집이냐? 하지만 덕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잊었다고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잖소. 그런데 말입니다. 도깨비가 정말로 잊어버린 것이었을까요? 30년 뒤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강원도 산자락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겨울이 길고 땅이 척박해 가난한 집이 많은 고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덕배라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30을 간 넘겼고 뼈대 굵고 손발이 크며 눈빛만은 맑고 단단한 사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늙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나무값으로는 어머니 약값을 대기도 빠듯했습니다. 덕배는 먹는 것을 아끼고 입는 것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은 해가 갈수록 깊어져만 갔고 의원은 인삼이 들어간 탕약을 꾸준히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삼은 비쌌습니다. 나무꾼이 한 달을 꼬박 산에 올라도 인삼 한 뿌리 값이 나오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덕배는 날이 밝기 전에 산에 오르고 날이 저문 뒤에야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덕배를 볼 때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배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고 싶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덕배가 나무짐을 지고 산을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고 낯선 골짜기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나무짐도 흐트러졌습니다. 일어나 주위를 살피는데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떡 나타났습니다. 키가 두 기른들 듯 크고 눈은 불꽃처럼 빨갛게 빛났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덕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덕배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나무꾼! 나랑 씨름 한판 하지 않겠나? 내가 이기면 내 보물을 나눠주고 내가 이기면 내 나무짐을 내놓아라. 덕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으슥한 밤중에 도깨비가 씨름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뒷걸음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덕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소. 한번 해봅시다. 도깨비가 덩치는 컸지만 씨름은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배는 오랜 세월 산을 오르내리며 다진 몸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추고 도깨비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세 판을 겨루는 동안 덕배는 두 판을 이겼습니다. 도깨비가 쿵 하고 바닥에 나자빠지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 내가 씨름을 치다니. 오랫동안 나한테 이긴 놈이 없었는데. 도깨비는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덕배에게 툭 던졌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다. 가져가거라. 주머니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엽전이 가득했습니다. 백냥이었습니다. 덕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냥이면 어머니 약을 사고도 논 2마지기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돈을 불리고 내가 지금 준 돈은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와서 갚도록 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사라지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과연 갚으러 올까? 두고 보자. 하지만 덕배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그 돈으로 먼저 어머니의 약을 지었습니다. 인삼의 황기, 당귀를 더한 좋은 탕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달포 만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 이제 숨쉬기가 한결 낫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배는 나머지 돈으로 마을 아래 작은 논 2마지기를 샀습니다. 봄이 되자 직접 모를 심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지만 옆집 어른에게 배워가며 이랑을 만들고 물을 댔습니다. 가을에 첫 수확을 거뒀을 때 덕배는 논두렁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그해 겨울 덕배는 쌀을 팔고 나무도 팔고 절약하고 또 절약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다음 해 이맘때까지 100냥을 다시 만들어 놓는 것. 도깨비에게 빌린 돈이었으니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이듬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덕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메밀묵을 쏘았습니다. 메밀묵과 막걸리 한 사발. 도깨비가 좋아할 것 같아서 챙겨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냥이 든 주머니를 품에 안고 작년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안개 낀 골짜기로 올랐습니다. 도깨비는 거기 있었습니다. 도깨비 어른, 잘 계셨습니까? 작년에 빌린 100냥을 갚으러 왔습니다. 덕배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백냥, 내가 언제 내 놈한테 돈을 줬다는 거냐? 예. 작년 이맘때 씨름 내기에서 지고 주신 것입니다. 씨름, 내기?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난 돈 빌려준 기억이 없다니까. 덕배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잊으셨어도 제 장부엔 100냥 빚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이 없다 해서 제 돈이 되는 법은 없으니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덕배는 100냥 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도깨비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썩 꺼져라. 덕배는 쫓겨나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탈하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잊었다고 해서 이 돈이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덕배는 집에 돌아와 빌린 100냥을 따로 항아리에 담아 마루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잊었다고 빌린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 하늘이 내 정직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덕배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덕배가 산을 내려간 뒤 도깨비는 사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와 전혀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보게. 아직은 마음이 안 변했구나. 사실 도깨비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름 내기도, 백냥도, 내년에 갚으러 오라는 약속도 전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세상을 오래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간들을 지켜봤지만 처음에는 정직하게 굴다가도 결국 욕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내년에도 올지, 5년이 지나도 계속 올 수 있을지, 10년은 지나야 포기할지. 도깨비는 누구보다 덕배의 발걸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해가 거듭 지났습니다. 3년째에도 덕배는 왔습니다. 5년째에도 7년째에도 왔습니다. 도깨비는 매번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누구냐? 이놈! 썩! 물러가거라! 그러면 덕배는 꼭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잊으셨어도 제 장부엔 백냥이 그대로 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덕배가 메밀묵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도깨비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안 변했네. 도깨비는 슬며시 뒤를 따라가 덕배의 살림살이를 멀리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논이 2마지기에서 5마지기로 늘었고 방앗간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생겼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덕배는 달랐습니다. 마루 및 항아리 속, 백냥 주머니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정말로 계속해서 찾아올 셈인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덕배의 노모는 평안히 눈을 감으셨고 아들 돌쇠가 무릎까지 자랐습니다. 2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덕배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섞이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덕배는 왔습니다. 메밀묵을 쓰고 막걸리를 담고 백냥 주머니를 품에 넣고 도깨비가 또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또 왔느냐? 난 모른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 덕배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압니다. 이리 오면 어르신이 모른다 하실 거라는 걸. 그래도 와야 하니 옵니다. 왜 와야 하는 게야?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으니까요. 도깨비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덕배가 메밀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덕배가 지팡이를 짚고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도깨비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하지만 도깨비의 눈빛 속에는 탄식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서히 피어오르는 경외감이었습니다. 덕배가 도깨비에게 해마다 빚을 갚으러 산을 오른다는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덕배 형님, 그 도깨비가 20년 넘게 모른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가십니까? 그럼 가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깨비가 받지도 않는데 내가 빌렸다는 사실은 도깨비가 잊어도 내가 잊으면 안 되지.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더욱 믿었습니다. 고울원님도 그 소문을 듣고 덕배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미련한 나무꾼이로군. 예, 그렇습니다. 도깨비 빚을 25년째 갚으러 산을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원님이 한동안 덕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앞으로 이 고을 관청 창고의 곡식 출납은 자네가 맡아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네. 소인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백냥 빚을 25년 동안 한 푼도 손대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랏돈을 맡겨도 되겠지. 덕배는 그렇게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5년째 되던 그해 덕배가 돌아간 뒤 도깨비는 오랫동안 골짜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참나무 아래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온 고을에 저 녀석 칭찬이 자자하구나. 도깨비는 처음부터 이 시험이 30년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5년쯤이면 포기하겠지 싶었고 10년이 되자 20년은 못 버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가세가 불어났어도 마을 사람들이 그냥 쓰라고 해도 도깨비가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의 정직함이 이 정도로 깊을 수 있는 것이었나.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에 무너지고 세월에 무너지고 남의 말에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덕배는 달랐습니다. 도깨비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5년만 더 보자. 30년을 버티면 그때는 내가 먼저 나서야겠다. 세월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덕배의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예전만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메밀묵을 쏘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단지에 담고 30년 동안 손대지 않은 그 백냥 주머니를 꺼내 품속에 넣었습니다. 아들 돌쇠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산길이 험합니다.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덕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약속이다.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돌쇠야, 덕배가 아들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약속이란 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키는 거란다. 그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무게는 언제나 같은 거야. 돌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30년 전 도깨비를 만났던 그 골짜기는 여전히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덕배는 그 자리에 앉아 메밀묵을 펼쳐놓고 막걸리 잔을 올렸습니다. 도깨비 어른, 오늘도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구르고 새소리가 들렸다가 그쳤습니다. 그때 익숙한 그 기운이 골짜기를 감쌌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년 같으면 모른다, 꺼져라부터 쏘아 붙였을 텐데 도깨비는 나타나자마자 그냥 덕배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 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도깨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덕배가 조용히 웃으며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30년 전에 빌린 백냥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지 않겠다. 하지만 어르신, 잠깐. 도깨비가 손을 들어 덕배를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잊었겠느냐. 덕배가 눈을 들었습니다. 씨름 내기도, 백냥도, 내년에 갚으러 오라는 약속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렇다. 모른 척한 것이다. 도깨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수백 년을 살았다. 수많은 인간들을 봐왔는데 처음에는 다들 정직하고 선하게 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모른다 싶으면 결국 욕심이 고개를 드는 법이거든. 덕배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다. 내 놈의 정직함이 언제쯤 썩어 문드러지나 지켜본 것이지. 도깨비가 껄껄 웃었습니다. 헌데 내 놈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대로더구나. 10년째 되는 해에는 이놈 보게 꽤나 끈질기구나 싶었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사실 나도 조금 놀랐다. 보통 놈은 아니구나 싶었지. 그런데도 계속 모르는 척 하셨군요. 그러다 만약 30년을 버티면 그때는 내가 먼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다. 덕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깨비가 일어서서 덕배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놈을 지켜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그냥 쓰라 할 때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덕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게야. 도깨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것은 돈 100냥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내 평생의 양심이었어. 도깨비가 덕배의 품에 백냥 주머니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이 100냥은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신용이 되었구나. 30년을 버텼으니 이제 이자를 받을 때가 됐다. 덕배가 당황했습니다. 돈을 빌린 건 저인데 이자를 주시다니요. 도깨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 어딘가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내 마당을 보거라.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선물을 내리는 법이니. 도깨비가 멈추었다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늘은 다 보고 있다. 30년 동안 그걸 증명한 게 바로 내 놈이야. 너는 내가 인정하마.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배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기분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일 무렵 덕배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묵직한 보따리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덕배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빛이 새벽 햇살 속에 쏟아졌습니다. 금괴였습니다. 아들 돌쇠가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덕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깨비 어른께서 선물을 주셨다는구나. 돌쇠가 금괴를 하나 집어들더니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두 부자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덕배는 고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석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삶은 부자가 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종잣돈을 빌리러 오면 이자 없이 내주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덕배어른,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덕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할 따름이네. 그 말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그 마을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15장 아들에게 전한 이야기. 덕배가 나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을 무렵 아들 돌쇠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게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배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야. 그게 얼마가 걸리든 말이다. 30년 동안 도깨비 어른을 찾아가셨었지요. 그렇지.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 30년 동안 나는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았거든. 그게 금괴보다 먼저 받은 복이었어. 돌쇠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덕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도깨비가 30년 동안 덕배에게 계속 모른 척한 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가 인간의 정직함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덕배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강요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두가 괜찮다고 할 때도 자신의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늘은 다 보고 있다고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늘이 언젠가는 답을 줄 것입니다. 복이란 바라고 지을 때보다 아무 대가 없이 지켜온 양심 속에서 가장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곡 정직의 길도 많은 감상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안개 자욱한 길 지게 위에 짊어진 건 가난뿐이었네. 병든 넘어 기침 소리 가슴에 박혀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 짓던 그 산에 붉은 눈 도깨비가 건넨 백냥의 인연 내기에서 이겼어도 빚이라 여겼네. 잊었다 모른다 도깨비는 웃어도
사내의 장부에는 백냥이 남았네. 30년 세월을 굽이굽이 산을 올라 무거운 백냥 주머니 가슴에 품고 남들은 미련하다 비웃고 가도 자신의 양심 앞엔 부끄러움 없었네. 정직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길, 하늘이 보살피는 사내의 길이라네. 어머니 떠나보내고 머린 백발이 되어도 가을이면 잊지 않고 메밀묵을 술었네. 아들에게 가르친 건 황금빛 채사나니 사람의 시내라는 꺾이지 않는 무게.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도깨비의 한마디. 30년 긴 시험은 기적으로 돌아와 마당 가득 쏟아진 금괴빛보다 지켜온 그 마음이 더 빛나는 오늘. 30년 세월을 굽이굽이 산을 올라 무거운 백냥 주머니 가슴에 품고 남들은 미련하다 비웃고 가도 자신의 양심 앞엔 부끄러움 없었네. 정직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길, 하늘이 보살피는 사내의 길이라네.